안녕하세요. 2021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라살림연구소 우지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과 우수사례, 사업심사를 위한 역량 강화 시간입니다. 참여예산위원회 역할과 우수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10조 위원회 구성입니다. 여주시장은 예산 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또 주민참여예산 운영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여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고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합니다.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문화교육국장, 지속발전국장, 시민소통 담당관, 기획예산 담당관,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요.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제17조에 따른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 여주시에서 추천하는 의원, 그 밖에 예산, 재정 등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주민입니다.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미리 선정 기준, 추천 모집 기간 등을 정하여 공고해야 되고요.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이 됩니다.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팀장이 되는 거죠. 제11조 기능이 중요한데요. 위원회는 예산 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및 검토 등에 관한 활동,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에 대한 시민 의견 및 의견 제출, 예산 낭비 및 지역주민 대상 보조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활동,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제12조 위원회 임기는요, 2년으로 하고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회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위원회 남은 기간으로 하고요. 위원회 해촉을 보면요. 시장은 그 해당 위원이 다른 지역으로 주소나 근무지를 이전한 경우, 또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 위촉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는요,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거죠. 그래서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제15조 회의 및 의결인데요. 위원장은 매년 본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 또는 예산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가 있고, 또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죠. 이에 따라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하는데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분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 분과위 구성은요, 위원회 위원으로 대상을 하고요. 시의 업무 분야를 고려해서 4개 분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분과위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그 밖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할 때 위원회 위원들의 활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2021년 운영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개선 과제를 도출했고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공모사업은 공모 시기, 그리고 부서 검토 및 분과위원회 심의, 최종 결정, 이 3가지 분야에서 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모는 기존에서는 이제 6, 8월에 집중해서 했는데 연중 상시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과위원회 부서 검토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를 한 거죠. 이렇게 연 2회로 하게 되면 내실 있게 사업을 검토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서 아주 획기적인 변화는 최종 결정 부분인 거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로 주민참여예산을 결정지었다면 지금 이제 온라인 투표 30%, 위원회 심의 70%를 합산해서 주민참여예산을 결정합니다. 온라인 투표를 도입한 건 다양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확대가 된 거죠. 주민참여 예산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이제 변화가 된 거고요. 분과위원회 활동 지원도 하게 됩니다. 이 분과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는 이제 수기 활동이 필요한데 이때 퍼실리테이터, 그다음에 컨설팅들 수기 활동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네요. 읍면동 제한 사업 심의 부분도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지역회의에서 제출한 내용을 분과위원회 본회의 최종 심의로 마쳤다면 지금은 지역회의 심의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지역회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역회의 권한을 강화로 해서 읍면동별로 자율적으로 그 대신에 책임성을 갖고 사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 사업 집행 시에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예산 편성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예산 집행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는 이런 내용들을 다 공개한다고 하네요. 또 코로나19 대응에서 온라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거나 경험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들을 찾는 것이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행정에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겠지만 실제 활동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이렇게 제도상의 문제점들을 포착하고 개선 과제들을 도출하는 것도 큰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2년 이제 운영 방향 설정도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스스로 좀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운영, 설문조사, 제안사업, 공모,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예산학교 주민설명회, 분과위원회 심의활동, 또 온라인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거, 또 온 오프라인 홍보 매체 적극 활용, 그다음에 홈페이지 정보 공개, 주민참여예산 사업 집행 모니터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행정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런 운영 방향도 설정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좀 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과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활동들이 더 홍보되고 관련된 정보가 적극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운영 방향을 직접적으로 설정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 발전 과제 및 우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대표성 강화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이 말이 뭐냐면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해서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대표성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를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의 규모를 또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위원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동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예산 범위를 확대시키고 규모를 확대시키고 또 민원성 사업보다는 정책 사업으로 우리 주민참여 예산 사업들이 제한되고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특히 청소년, 여성, 저소득층들을 좀 배려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편성된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권한을 가지시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공개 모집되고 공개 추첨돼서 누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도 위원들 수가 좀 늘어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 사례를 먼저 보면요. 주민 참여 예산을 아주 활발히 하고 있는 미국 시카고시는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고 청소년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르투갈 카스카이스시도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하지 않고 또 시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또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주시에서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발전시켰죠. 그리고 우리 국내 사례를 좀 보면요. 온 통내 예산인데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업이에요.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통해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제 110억이 이제 실린 예산인데요.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사업 효과는
예산 참여방 개설 이후에 온라인 신청이 아주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3년 사이에 40건으로 10배가 늘어났죠. 그리고 모바일 전자투표도 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우수사례 내용을 좀 보면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 공모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런 의견 수렴 채널을 다양화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를 하고, 이런 게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온오프라인 참여를 다 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방법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풀뿌리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한 거죠.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 사업을 타당성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 주민총회 아주 여주시랑 같아요. 근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받는데, 이를 위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 제안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공모를 하고 있다는 걸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주민총회도 언론 보도화하면서 우리 주민총회가 그냥 몇 명만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산 편성 관련된 참여 이제 커뮤니티 방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대화 소통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끝에는 이제 동주민총회도 모바일 전자투표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게, 꼭 오프라인을 안 가더라도 바쁘니까 모바일 전자투표를 통해서도 동주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제 발전 과제는 예산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발전 과제로서 주민 상호 간 수기 과정을 제도화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업 제안 및 심사 시 모두가 발언하고 충분하게 토론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주민 참여 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분과위원회 회의 및 토론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여주시는 이 분과위 컨설팅과 퍼실리테이터를 도입하면서 좀 더 수기 활동을 지원한다고 이번에 개선 과제로 밝히고 있죠. 아주 발전적인 모습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외국 사례를 보면요. 독일 리히테 베르크시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행 사항을 업데이트합니다. 유튜브를 활용해도 좋은 거죠. 그리고 브라질 구아룰루스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해서 시민들이 직접 협상하는 방법, 토론하는 방법, 싸우지 않고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들을 많이 교육을 합니다. 우리 여주시의 분과위원회, 퍼실리테이터와 컨설팅 이런 내용들도 시민들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협상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선정뿐만 아니라 집행에도 민과 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전체 100% 행정사업에서 1% 이내의 주민참여 예산 이제 실링을 참여하고 있다면, 그 나머지 99%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행정에서 편성한 계속사업이나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권한을 부여하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기형 예산제라고 이 부분들은 하고 있죠. 한 1조 가량의 기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수기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신규 사업도 또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형, 사업 공모라는 건 제한형 사업이고요. 수기형 사업,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그냥 주민 의견서로 끝이는 게 아니라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사업 심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앞으로의 발전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부산시도 온라인 이제 주민참여 예산 플랫폼 참여 확대를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부산시 연수구랑 같은 내용인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주민참여 예산 홈페이지 구축 운영을 하면서 주민참여 예산 시스템, 예산 똑띠, 주민참여 결산, 이런 크게 이제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민참여 예산에는 주민 제안 접수, 심사, 설문, 예산학교, 위원회 이런 내용들이 딱 일정과 내용이 들어가 있고, 예산 똑띠에는 예산 바로쓰기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고 예산 낭비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공부방에는 세입, 세출, 예산서, 기금 운용계, 재정공시, 재정정보공개가 다 투명하게 공개가 돼 있고, 주민참여 결산 부분에서는 시민중심 재정운영이라고 해서 관련된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시 홈페이지 내에 그냥 게시판 형식으로만 운영했고 주민 제한 사업 신청만 가능하거나 예산 편성 과정에 그냥 단순 참여, 또 제한자 이외의 일반 시민 참여가 불가했고요. 제한 이후에는 이 사업에 대한 피드백이 불가하고 참여 예산 교육 접근성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또 투표 및 통계 기능이 부재했는데 개선이 되면서 어떤 게 바뀌었을까요? 통합 사이트가 개설이 된 거죠. 이런 어떤 다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다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요 관련된 내용의 전문 컨설팅도 도입을 했고 주민들이 예산 전과정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을 하면서 일반 시민들 참여 확대를 더 높였고요. 그리고 진행 사항들을 피드백을 추진을 하면서 또 온라인 참여 예산 학교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투표, 통계 기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거의 실제인데요. 주민참여예산 웹페이지의 사업을 제안을 하고 또 주민참여예산 웹페이지 사업 제안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들 다 구체적으로 제안 사업 진행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소관부서에서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컨설팅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 주민참여예산 웹페이지에서 제안 사업 운영 순위 및 예산 반영 결과도 확인을 합니다. 또 심사 단계별로 진행 사항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위원 공모도 이 통합 시스템에서 되는 겁니다. 뭐 위원 신청도 여기서 위원 명단, 운영위원회 회의 공개, 전체위원회,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투명하게 운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또 결과적으로 예산위원회의 회의록도 다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설문도 하면서 전자투표 결과를 공개도 하고 있죠.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발전할수록 이렇게 통합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제도 웹페이지에 예산안에 첨부된 주민 의견서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시민 설문 프로그램도 개발된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아주 원스톱 시스템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된 사진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이런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시스템 구축 관련돼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우리 조례에도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활동이 끝나다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연구회를 조직을 해서 전문가들도 같이 하면서 우리 여주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발전시키는데 계속적으로 또 고민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는 것도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다음은 열린분과 공론장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부분인 거죠. 이때 중요한 거는 수기 과정을 아주 중요시 여긴 겁니다. 우리 조례에도 이제 분과위원들의 수기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업은 이제 성동구 사업인데요. 열린분과 공론장 운영을 통해서 주민 참여 예산을 활성화한 겁니다. 한 1,400만 원 정도 재정이 소요가 됐고요. 참여 방식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 참여 예산제 이해와 주민 참여도를 제고를 한 겁니다. 네, 우수사례 내용을 보면요. 이제 기존 협치위원회 내에 제한된 이제 소수의 인원으로는 의제 발굴의 다양성도 떨어지고 심도성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또 제한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또 조정하기가 힘들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주민참여 확대 및 민가 민 협치 강화를 위해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 절차 마련을 위해서 열린 공론장이 필요하다는 게 개선 방안으로 도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민이 정책 결정 전 과정에 이제 참여할 때 주민들이 수기 공론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 그거를 오픈해서 하자. 제안, 실행, 평가까지 이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참여를 하게 되는 건데 옆에 그림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열린 분과원을 모집을 하고 또 열린 분과원들을 교육시키고 열린 분과원들이 분과위원회에 또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 내에서 의제에 관련된 이제 수기 공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과별로 의제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그리고 그 의제에 대해서 또 주민총회를 하고, 주민총회 의제
투표 결과를 발표를 하기도 하는 건데요. 기존 분과위원회의 어떤 수기 공론뿐만 아니라 좀 더 열어서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열린 공론장을 개설한 거죠. 그래서 좀 더 풍부한 의제가, 다양한 의제가 발굴이 되고 또 그거를 주민들이 스스로 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열린분과 공론장 운영을 통해서 좀 더 주민 참여 예산을 활성화시키는 모습입니다. 네, 이 열린분과 공론장 운영을 통한 제도 개선 내용을 좀 보면요. 다수가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열린분과원으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거여서 공개 모집을 한 거고, 모든 주민이 함께 모여서 의제를 선정하는 총회 이전에 공통된 관심으로 구성된 열린 분과별 수기 공론 과정을 거침으로써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분과위원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또 더 많은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더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분야별로 이제 열린 분과에는 의제를 제안하고 실천과 평가까지 않는 실행그룹, 리빙랩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리빙랩 활동을 하면서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주민 참여 예산제 발전 과제 및 우수 사례인데요. 예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발전 과제로서는 공정성, 균형성, 사회적 약자 등을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정 수의 편중 지원을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을 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야겠죠. 그래서 서울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소수 주민, 사회적 약자 등을 일부러 배려를 해서 참여예산위원으로 우선 선정권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네, 첫 번째 사례인데요. 뽀송뽀송한 이불 빨래를 전하는 이웃사랑입니다. 경남 거창군 사례고요. 사업명은 위천면 사랑 나눔 빨래방 설치 운영 사업이에요. 사용하지 않는 구 소방사업 건물을 빨래방으로 리모델링해서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등의 무료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7,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빨래방 설치 및 운영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빨래방을 리모델링하고 대형 세탁기, 건조기 각 한 대씩 설치를 했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 6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대상은 거동 불편, 어르신, 장애인 등 세탁기 어려운 이제 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도 1명 두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을 보면 220가구, 550채 세탁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과 독거 어르신들이 너무나 좋아했고요. 사업 결과로서 효능감이 아주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위원으로 이렇게 장애인 또 청소년 이렇게 배려가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당사자들이 또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맞춤식, 수혜자 맞춤식으로 사업이 좀 설계가 될 듯 하네요. 네, 지금까지 내용들을 한 표로 다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사업 제안, 사업 심사,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할 때 이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지방자치는 주민의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때 민과 관이 협력하는 거버넌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의 어떤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면요, 독점체제에서 지금 다원체제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고, 또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더 아래로부터 민주주의, 또 관주도에서 민관주도로 더 가까운 민주주의 체제로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에서의 민주주의는 우리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두 축으로 동시에 작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우리 참여예산위원님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이제 핵심 가치는 시민들의 참여성, 그다음에 시민들이 수기 공론, 특히 분과위원회에서 수기 공론 과정을 거치는 수기성, 더 나아가서 민주성,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다수의 주민 또 소수의 약자들도 배려하는 민주성,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참여 예산제 발전 방향을 알아보면요, 핵심 가치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 가치인 참여성과 연결되는 건 대표성 강화죠. 주민들의 적극적인 많은 참여를 확대시켜야 되고요. 핵심 가치인 수기성과 연결되는 것은 책임성 강화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수기 공론 과정을 통해서 예산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핵심 가치인 민주성과 연결될 수가 있는데요. 공공성 강화입니다.
많은 다수의 주민들의 이해도 반영을 해야겠지만 어떤 소수, 사회적 약자, 성평등을 제고해서 공공성을 강화해야겠습니다. 그러면 핵심 가치와 발전 방향에 따른 실천 과제는요, 시민 참여를 확대시키고 수기 과정을 제도화시키고 또한 공공성 차원에서는 공익성, 균형성, 사회적 약자를 제고하는 게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할과 우수 사례를 알아봤습니다.